네, 안녕하세요. 저는 jet브레인즈 한국 총판 당구소프트의 강성윤입니다. 오늘 온프레미스 지라 컴플런스에 대하는이라는 주제로 유트랙 웨비나 세션의 호스트 사회자로서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et브레인즈 유트랙이라는 솔루션 통해서 사내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의 아젠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트랙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이어서 그 중간중간에 기능에 대한 데모에 대한 세션도 진행될 예정이고, 이어서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이제 국내 도입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세션 진행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 이 줌 웹이나 하단에 Q&A 버튼이 있습니다. 물음표로 되어 있는 그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클릭하셔서 웹이나 중간중간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세션에 있는 Q&A 세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는 녹화가 될 예정이고요. 녹화본은 추후 이제 별도 안내를 통해서 게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중간에 들어오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웨비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당구소프트의 엔지니어이신 김지훈 매니저 통해서 유튜브 웨비나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군소프트에서 jetbrains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김지윤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업무 관리 도구를 온프레미스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트랙 솔루션 소개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상황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이 프로젝트 관리 도구, 그 다음에 업무 관리 도구 시장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아틀라시안의 지라나 컨플런스 같은 도구들이 이제 올해 3월부터 점진적으로 온프레미스 지원 종료를 시작을 해서 2029년 3월에 온프레미스가 완전히 지원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각 기업마다 보안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신 온프리미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업무 관리를 위해서 온프리미스가 필요한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단순히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이 바로 jetbrains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유트랙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유트랙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올인원 업무 관리 도구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두 가지 버전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의 보안 요구 사항에 맞게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서 업무 관리를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유트랙을 이제 올인원 프로젝트 관리 도구, 업무 관리 도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다른 유사 도구들을 보면은 프로젝트 관리의 뭐 보고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간트 차트 아니면은 뭐 스크럼 보드, 애자일 보드 같이 특정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유트랙은 이슈 관리 기능부터 시작해서 에자일 보드, 스크럼 보드, 간트 차트, 자동화, 그다음 문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헬프 데스크까지 이러한 모든 다양한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트랙으로 업무 관리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업무 관리를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트랙은 출시된 지 약 15년 정도가 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 방대한 양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트랙은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조업이나 뭐 IT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뭐 금융업, 미디어업 같이 산업군에 종속되지 않고 유트랙을 사용을 하시면은 범용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트랙은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툴들과도 연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트랙을 도입을 하실 때 우리 사내 에코시스템에 굉장히 원활하게 통합이 되면서 도입을 하시고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트랙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텐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유트랙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데모로 물론 보여드리겠지만 한 가지씩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슈 트래킹이라고 해서 유트랙에서는 이 사내 업무를 이슈라고 하는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키 문서화라고 해서 우리 사내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내 직원분들이 업무를 보시다가 우리 회사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 위키 문서화 쪽으로 가셔서 정보를 손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에자일 보드라고 해서 이 수많은 업무들, 이슈들의 진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가시성 좋게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인 에자일 보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포트라고 해서 이 사내 업무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성과를 분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상부의 진행 현황을 보고를 해야 될 때 아마 통계나 차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실 텐데 이러한 리포트들도 굉장히 손쉽고 간편하게 그다음에 다양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시보드라고 해서 나만의 업무를 요약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고 헬프 데스크라고 해서 사내 임직원들의 문의나 아니면 고객사가 있으시다면 고객사들의 문의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헬프 데스크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기능에 더해서 굉장히 다양한 고급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유트랙에서는 자동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가 완료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후속 업무인 B라는 업무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과 같은 다양한 자동화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각 업무에 투입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추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트랙 앱이라고 해서 유트랙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유트랙 앱이라는 기능인데요. 다양한 앱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원하는 앱을 이제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하셔서 기능을 더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좋은 점이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랑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유트랙에서 스마트한 업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라고 해서 이제 유트력으로 업무를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각 이슈들 간에 뭐 종속 관계라든지 관련성이라든지 일정들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한 종속 관계나 일정들을 한눈에 정말 보기 좋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간트 차트라는 공간이고요. AI 어시스턴트 기능도 추가가 돼서 이슈의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한 경우에 이러한 이슈 내용들을 요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슈에 첨부된 이미지 내에 텍스트를 인식을 해준다든지와 같은 AI 기능들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트랙에서는 모바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이동 중에도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출장 중이시거나 이동 중이실 때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기기로
이슈를 생성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멘션을 해서 소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알림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이동을 하실 때에도 업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트랙 화이트보드라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 곧 출시될 신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트랙 화이트보드는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캔버스 안에 여러 명의 사용자분들이 참가를 하셔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그러한 회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시간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이렇게 화이트보드에서 논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논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슈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연속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트랙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데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트랙의 주요 기능으로 이슈와 지식 베이스가 있는데 먼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유트랙에서는 사내 업무를 이슈라고 하는 단위로 관리를 하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트랙에서는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슈들 간의 자동화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자일 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슈의 내용들을 굉장히 가시성 높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 베이스는 사내 정보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에 뭐 다양한 부서들이 있을 텐데 다양한 팀들과 부서들마다 각각의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될 정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베이스, 위키를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지식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트랙의 워크플로우라는 자동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가 진행 중에서 상태가 완료됨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후속 업무인 B라는 업무가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자동화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A라는 업무가 진행 중이었다가 실패됨으로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관련 담당자들을 멘션을 해서 해당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끔 구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 구성은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UI 기반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굉장히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세밀하고 복잡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구성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완벽하고 스마트하게 업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트랙 리포팅 기능인데요. 이제 만약에 유트랙으로 업무를 관리를 하시면은 유트랙에 굉장히 수많은 업무들이 축적이 될 거예요. 그러한 축적된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트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들을 손쉽고 빠르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의 내부 업무 관련된 보고를 하실 때 수동으로 리포트를 만드시기보다 유트랙에서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 템플릿들을 활용을 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리포트 생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유트랙에서 작업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유트랙으로 업무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유트랙 서비스 화면이고요. 유트랙은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트랙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 탭에서 프로젝트 탭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유트랙에 있는 이슈나 대시보드, 에자일보드 같은 모든 이러한 리소스들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최상위 요소 아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유트랙으로 업무 관리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생성되어 있는 신규 컴퓨터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이게 되는 화면이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해당 프로젝트 내의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내에 있는 어떤 인사이트들을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화면인데, 이러한 위젯들은 상단의 위젯 추가 버튼을 통해서 원하시는 위젯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위젯 추가를 통해서 대시보드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위젯들을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바꾸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이슈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슈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업무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슈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슈의 제목과 내용들이, 해당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업무에 대한 요약과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우측에 있는 부분이 커스텀 필드라는 부분입니다. 이 필드를 통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속성 값들을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이슈가 내가 지금 작성하는 이 업무가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다,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다 하면은 개발 영역 필드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긴급 여부가 해당 업무는 좀 긴급하다 하실 때는 커스텀 필드의 긴급 여부 값을 긴급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드들은 자유롭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영업회사다 하시면은 매출액이나 마진율 같은 커스텀 필드를 자유롭게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원하는 이슈를 필터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상단에 입력 박스를 통해서 필터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는 신규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고, 개발 영역은 하드웨어에 대한 업무들만 필터링을 해볼 거고, 긴급 여부가 긴급한 이슈들만 필터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원하는 이슈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필터링한 값을 좌측 상단의 새 검색으로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은 필터링 자체를 저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장을 해보면 하드웨어 긴급 이슈라고 새 저장된 검색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저장된 검색 아래에 제가 만든 이렇게 저장된 검색이 보이게 되는데, 수많은 이슈들을 탐색을 하다가도 내가 하드웨어 긴급 이슈를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은 매번 필터링 하실 필요 없이 저장된 검색에 클릭을 하시면은 원하는 이슈에 한 번에 접근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링 기준에 맞게 이슈가 자동으로 추가되고 삭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저장된 검색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슈를 한번 생성을 해 볼 텐데요. 이슈를 생성을 하실 때는 우측 상단에 새 이슈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 팀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슈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온 대응용 전원부 재설계라는 하드웨어 업무를 이슈로 등록을 해볼 거고요. 이제 제목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텍스트로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표 같은 것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커스텀 필드 쪽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개발 영역을 저는 하드웨어 팀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하드웨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이슈에 대한 템플릿이 한 번에 적용이 되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로 구성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하드웨어 팀에서 이슈를 생성할 때 더 일관되게 업무들을 작성하도록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상태는 진행, 해당 업무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스테이터스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슈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한 내용과 제목과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 커스텀 필드가 나오게 되고, 아래로 내리면은 여기에 코멘트를 작성을 해서 다른 사용자분들, 팀원분들과 해당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스테이터스 값을 한번 바꿔볼 건데,
예를 들어서 해당 업무가 지금 설계 중이다 하면 설계 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업무가 완료가 됐다 하시면 설계 완료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상태값들도 모두 다 커스텀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설계 완료로 이 업무가 완료가 됐을 때 이에 대한 후속 업무인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자동화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를 눌렀을 때 자동화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바이오스 부팅 로직 코드 수정이라는 이슈가 새로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링크가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개발 영역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해당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이슈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해당 업무가 진행 상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백로그나 코드 수정 중 이번에는 완료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후속 업무인 QA 테스트, 품질 관리팀의 이슈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구현을 해보면은 코드 검토 완료로 상태를 변경을 하면 바이어스 부팅 로직 코드 수정 QA 테스트 계획 수립이라는 QA 팀 테스트 이슈가 생성이 되도록 자동으로 구현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슈에 들어가 보면은 품질 관리 개발 영역이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이슈가 생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품질 관리팀 이슈도 스테이터스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이었다가 테스트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만약에 실패가 되었을 때 관련 담당자를 멘션을 하고 이전에 소프트웨어 이슈를 완료 상태에서 다시 에러 발생 상태로 변경하는 자동화를 구현을 해볼 텐데요. 테스트 실패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해당 담당자분이 이렇게 멘션이 되게 되고요. 이전에 소프트웨어 이슈로 넘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이슈가 원래는 완료 상태였는데 코드 에러 발생 상태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이슈에 자동으로 QA 테스트 실패라는 태그가 붙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테스트 중에서 다시 테스트 성공으로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생성되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성공이 되면은 양산성 검토라고 해서 생산팀에 대한 이슈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발 영역이 생산으로 해서 이슈가 잘 생성이 되었고요. 이 생산팀 이슈는 이렇게 가격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격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보기에는 조금 민감한 데이터일 수 있어서 자동으로 경영진이라는 그룹만 이 이슈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나 커스텀 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자일 보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일 보드는 수많은 이슈들의 진행 상태를 굉장히 가시성 있게 보실 수가 있는 화면인데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데모를 보여드렸을 때 바꿨던 그 상태 값이 열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열을 보면서 현재 이슈들이 어떤 상태가 몇 개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슈 목록에서도 각각의 이슈에 대한 상태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이 세 번째 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좀 더 가시성 있게 보고 싶으시면 에자일 보드를 통해서 각각의 이슈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이 카드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의 상태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손쉽게 이동을 하시면서 상태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 에자일보드 공간이고요. 상단에 날짜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해당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기간도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트 차트에서는 수많은 이슈의 일정이나 이러한 종속 관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일정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동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슈들 간의 관계도 클릭을 통해서 종속 관계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를 활용을 하시면은 이 수많은 이슈들의
종속 관계나 일정들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트렉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트렉의 그 축적된 이슈들, 업무들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보고서들 중에서 원하는 보고서들을 선택을 하셔서 손쉽게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한 보고서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슈 해결률이라는 번다운 차트라든지 아니면 상태별 이슈라는 바 형식의 차트도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한 보고서를 개인 공간이 대시보드에 바로 띄우실 수가 있는데요. 대시보드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업무를 요약을 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인 대시보드 공간에서 위젯 추가해서 리포트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생성한 보고서를 대시보드에 추가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시보드도 구성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식 베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식 베이스에서는 여러분들 사내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 문서에 공유할 정보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다른 지식 베이스로 링크를 걸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의 이슈까지 이렇게 링크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문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회사 내 팀마다 이렇게 지식 베이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 회사만의 지식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나 위키를 만들 수가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때 이 지식 베이스를 통해서 손쉽게 정보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헬프데스크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헬프데스크는 이제 고객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부 임직원 분들의 문의가 있을 때 그 문의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의 채팅이나 이메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문의 처리를 물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헬프데스크, 유트랙의 헬프데스크로 문의를 처리를 하면은 더욱 체계적으로 문의를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객의 문의를 티켓 형태로 떨궈줍니다. 지금 고객은 저희 쪽으로 소통을 할 때 이메일로 보내준 건데 그 이메일을 유트랙과 연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티켓 형태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티켓 형태로 하면 좋은 점이 우측에 이런 필드 값들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해당 티켓의 타입이 질문인지 문제인지와 같은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티켓이 해결이 되었는지, 뭐 보류 중인지, 대기 중인지와 같이 상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네, 체계적으로 문의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은 이 유트랙에서 바로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해당 요청을 전달하신 분에게 이메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유트랙 데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시 장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유트랙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트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트랙 서버 플랜과 클라우드 플랜인데요. 서버 플랜은 온프레미스 형태라서 고객사 인프라 내에 직접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게 되는 플랜이고요. 유트랙 클라우드 플랜은 젯브레인스에서 호스팅해주는 유트랙 서버를 그대로 로그인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유트랙, 유트랙의 운영 주체인데요. 유트랙 서버 플랜의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구축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유트랙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사스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안 요구사항은 유트랙 서버 플랜이 더욱 높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유트랙 서버 플랜은 연간 구독이 가능하고 유트랙 클라우드 플랜은 월간 구독, 연간 구독이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트랙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트렉 서버 플랜과 클라우드 플랜 모두 유저를 구매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유트렉 서버 플랜과 클라우드 플랜이 구매할 수 있는 유저 단위가 조금 다른데요. 서버 플랜은 유저를 구매할 수 있는 단위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10유저, 15유저, 25유저, 50유저, 100유저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우리는 40유저로 유트렉을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면 50유저를 구매를 하셔서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는 55유저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다섯 유저를 줄이셔서 50유저로 구매를 해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100유저를 구매를 하셔서 유트렉 서버를 시작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트렉 클라우드 플랜의 경우에는 1유저 단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유저로 시작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40유저를 구매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디스크 공간, 유트렉의 디스크 공간도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디스크 공간이라고 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유트랙에 있는 이슈나 뭐 에자일 보드나 지식 베이스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유트랙 서버 플랜의 경우에는 고객사에 직접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트랙이 설치가 된 해당 서버에 딸려 있는 그 디스크 공간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1TB면 1TB를 유트랙 서버 디스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 유트랙 클라우드는 조금 다릅니다. 유트랙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사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도 제프랜스 쪽에서 호스팅해주는 디스크 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유저당 3GB의 디스크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유저를 구매를 하시면은 90GB의 디스크 공간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90GB를 우리가 다 사용을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디스크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디스크 증대는 유저 추가 구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알려드릴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쟁 제품 비교입니다. 제프린스 유트렉과 아틀라시안 지라 제품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2에서 2.5배 정도의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지라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컨플루언스도 같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플루언스의 비용도 사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라 컨플루언스를 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유택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지라의 대부분의 기능을 유트랙에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플루언스의 기능도 유트랙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라에서 일부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플러그인에 대한 일부 플러그인에 대한 기능도 유트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되는 유저 수에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유트랙에서는 1유저에서 2000유저 이상 모든 유저 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라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500유저 미만은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아틀라시안의 온프레미스 제품군이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트랙에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버전 모두 지원이 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트랙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굉장히 적합한 솔루션인데요. 대규모 환경에서 업무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용자분들을 자동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스킨 프로비저닝이나 SSO 연동 같은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슈를 일괄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PLM 시스템을 만약에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유트랙에서 제공하는 API를 기반으로 해당 시스템들과 연동을 하셔서 업무 관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나 업무 관리에 굉장히 수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이런 유트랙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작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유트랙은 10명의 유저까지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유트랙을 조금
사용을 해보거나 평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10명의 유저까지는 언제든지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더 많은 유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당군 소프트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지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지라나 컨플루언스 같은 업무 관리 도구를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유트랙으로 전환을 하시면은 25%의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라나 컨플루언스에서 다른 도구, 업무 관리 도구를 만약에 검토 중이시다 하시면은 유트랙이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합리적인 기회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유트랙을 개발한 젯브레인스의 한국 에이펙 단독 총판인 당군 소프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로컬 기술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트랙을 처음 알아가시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POC 평가판 지원이나 도입 지원, 마이그레이션 지원, 교육 지원, 사후 유지보수 지원까지 언제든지 당군 소프트의 로컬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트랙을 도입을 하신다면 굉장히 원활한 유트랙 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유트랙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Q&A 세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국내 이제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반도체 제조기업, 아니면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기업, 그리고 금융사와 같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안 요건이 높은 고객사에서 유트랙을 굉장히 도입하셔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툴들과 유트랙을 연동을 해서 업무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Q&A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바로 Q&A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볼게요. 질문이 유트랙은 장기적으로 온프레미스 배포 옵션을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아까 서두에 이 그 지라의 온프렘 종료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jetbrains 측에서 말하기로 이제 클라우드 버전에도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온프레미스 서버 버전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가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를 도입을 하실 때 작은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이 규모에 상관없이 서버 플랜을 jetbrains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지라에서 유트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가 되겠네요. 보통은 지라나 관련 업무 관리 도구에서 유트랙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유저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 평가판을 보통은 먼저 진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트랙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이제 지라나 컨플루언스의 그런 데이터들을 유트랙으로 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이관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유트랙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된 기능을 통해서 지라 컨플루언스의 데이터들을 유트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고객사에 맞는 유저 수만큼을 평가판을 또 60일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정도 그 마이그레이션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트랙을 사용을 해보시다가 유트랙으로 정식으로 도입을 하실 때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된 해당 서버에 유료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셔서 적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무엇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마 그 지라나 컨플루언스 같은 그 이전에 사용하시던 도구에서 유트랙으로 어떤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 되는지에 대해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유저나 그룹이나 지라나 컨플루언스 사용하던 이슈들 같은 것들이 유트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유트랙에 해당 데이터들이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데이터들이 마이그레이션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유트랙은 서드파티 도구와 통합이 있나요? 뭐 통합이 되나요? 이렇게 좀 플러그인 질문이 있네요. 이것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유트랙은 서드파티 도구와 통합이 됩니다. 앞선 장표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슬랙이나 아니면은 인텔리제 같은 제페인스 기반 IDE나 팀시티 같은 CI/CD 도구들이나 아니면은 MCP 서버, 피그마 같은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과의 통합을 유택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짧게 답변을 미리 해주신 것 같은데, MCP 지원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MCP와도 네, 통합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MCP와 관련된 뭐 조금 더 고도화된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웨비나 끝나고 추후에 또 공유를 드리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네. 대규모 지라 인스턴스. 네. 여러 프로젝트와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 포함들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네요. 네. 그 대규모 환경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지라나 컨플루언스의 데이터들을 유트랙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 물론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유트랙에서도 이제 글로벌적인 사례를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 사례가 있다고 공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0개 이상의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린 그 프로젝트 기준으로 해서 한 4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한 경험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300만 개 정도의 작업들을 마이그레이션 한 경험도 글로벌적인 사례로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러한 마이그레이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계속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유트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컬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웹에서도 데모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사용자가 유트랙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네, 이 사용자분들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은 유트랙을, 유트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로컬 PC에는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유트랙을 온프레미스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산에 있는 중앙 서버에 유트랙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은 해당 유트랙의 그 URL을 입력을 하셔서 웹브라우저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라서 따로 로컬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도 이미 제페린스에서 호스팅된 유트랙 서버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URL을 사용자분들은 웹브라우저로 입력을 하셔서 접속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로컬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음, 다음은 이제 수천 명의 사용자가 있는 조직에서도 유트랙이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이것도. 네. 수천 명의 사용자가 있는 그런 대규모 환경에서도 유트랙이
굉장히 성능 저하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한 대략적으로 이제 글로벌 사례를 보면은 10,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유트랙 그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젯브레인스에서도 유트랙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젯브레인스에서는 대략적으로 15만 명 정도의 동시 사용자를 커버할 정도로 유트랙의 성능은 사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수많은 이슈들이나 데이터들을 빠르게 검색을 하고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유트랙 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또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 같은 것들은 대규모 환경이라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컨플루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트랙은 지식 관리나 프로젝트 분석 기능을 제공하나요? 예, 답변. 네. 그 장표나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컨플루언스 기능도 기본적으로 유트랙에서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컨플루언스와 이제 대응되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유트랙의 지식 베이스를 통해서 회사 내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회사만의 어떠한 문서화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지식 베이스의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라에서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트랙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나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유트랙에서도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라에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이슈의 상태를 이제 연쇄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유트랙에서도 상태 머신이라는 기능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트랙에서도 자동화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태 머신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A라는 이슈의 상태가 뭐 설계 중이거나 설계 완료거나 아니면 실패, 테스트 중 이러한 상태들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들 간에 전환 방법,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A에서 B 상태로만 전환이 되고 B에서는 D 상태로만 전환이 되고 하도록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유트랙에서도 상태 머신이라는 기능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틀라시안 ITSM을 사용하여 지원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트랙으로 헬프데스크를 구현할 수 있나요? 네, 구현할 수가 있고요.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트랙의 헬프데스크 기능이 이제 지원을 요청을 받고 처리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사내 인지원들의 어떠한 뭐 그러한 인프라적인 요청을 받아서 상담원 분들이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문의에 대한 답변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상태값들을 관리를 하시거나 그 보고서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서 헬프데스크로 구현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어, 유트랙 서버 플랜 사용 시 기간이 만료되면 저장돼 있던 데이터들은 영구적으로 사라지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트랙은 기본적으로 연구 형태, 서버 라이선스 경우 연구 형태로 일단 제공을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보수가 이제 지원이 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12개월, 1년 정도 기간의 유지보수가 만료되고 나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이제 사용하시던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좀 유트랙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임포트 위저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시네요. 아, 이게 그 대상 도구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이전에 사용하시던 도구들마다 다른데, 만약에 지라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지라 내에 있는 이슈나 사용자나 그룹 같은 주요 데이터들은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는데, 보드나 워크플로우나 리포트 같은 데이터들은 유트랙과 데이터가 조금 다르기, 데이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드, 워크플로우, 리포트 이러한 데이터들은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이네요. 네. GitHub 또는 길랩 평상 관리 VCS 툴과도 연동이 잘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아까 그 국내 도입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회사에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깃 저장소, 뭐 깃허브나 깃랩 등과 유트랙을 연동을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사용할 연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깃허브나 깃랩에서 어떠한 커밋이나 뭐 PR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유트랙에서 자동으로 이슈로 생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슈 내 코멘트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하는 연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다음 질문입니다. 지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대비 유트랙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비교표를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해당 자료가 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웨비나 추후에 별도로 제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UI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 네,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 유트랙의 아까 데모에서 잠깐 보였던 그 홈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에 유트랙 로고가 있었는데 그 로고를 회사 로고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크 모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린 거는 다크 모드였었는데 그 모드도 그 라이트 모드로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유트랙의 그 이슈가 쭉 보였던 이슈 목록에 대한 UI도 조금 트리 형식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러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뉴트랙 그 앱을 사용을 하시면은 또 UI를 변경하실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좀 몇 가지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의 단계나 필드 값의 변화를 감지하여 외부 API를 호출하거나 자동화 기능을 개발해서 추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워크플로우의 단계나 필드 값의 변화를 감지해서 외부 API를 호출하거나 자동화 기능을 개발.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 자동화 구성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하거나 이런 디테일한 요구사항이 있는 워크플로우 자동화는 유트랙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유트랙에서도 이제 AP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필드 값이 변화를 했을 때 외부 API를 호출을 해서 뭐 외부 도구에 또 알림을 준다든지 이러한 기능들도 충분히 네, 개발을 하시고 자동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어, 옥타와 IM 계정 연동 및 SSO가 가능할까요? 네, 네, 질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SSO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옥타와 연동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웨비나 후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라 이슈, 그다음에 컨플루언스 페이지들을 한 개의 유트랙 인스턴스로 이관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네요. 이거 답변 하실까요? 지라 이슈랑 컨플루언스 페이지를
한 개의 인스턴스로 내 이관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의 유트렉 서버나 클라우드 같은 하나의 유트렉 인스턴스에 지라의 이슈와 컨플런스 페이지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시는 건데, 이제 지라의 이슈는 유트렉의 이슈로 생성이 되는 거고, 컨플런스의 페이지는 유트렉의 지식 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라 컨플런스는 별도의 서비스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유트렉 인스턴스로 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다음 질문입니다. 워크플로우가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다면 이슈가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슈 자체는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되실 건데,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면은 이슈들의 상태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연쇄적으로 어떤 상태값이 가능하고 이런 거일 텐데, 그러한 워크플로우만 마이그레이션이 되지가 않는 거고, 이슈 데이터 자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유트랙에서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동적 필드 구성이 가능한가요? 이제 예시로 A 필드 값이 체크되면 B 항목이 나타나고 A 항목이 선택되면 선택 항목이 달라지는 이런 구성도 가능한지 좀 물어보셨네요. 네, 해당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제 유택에서 자동화 구성 중에 상태 머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기능이 딱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뭐 A 필드 값이 선택이 되면은 어떠한 필드 목록들이 나타나고 뭐 A 필드 값에 특정 뭐 A 값이 선택이 되면 어떤 게 나타나고 B 값이 선택이 되면 하위에 어떤 필드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구성이 상태 머신이라는 기능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Q&A 창에 넣었는데 좀 답변이 안 나거나 조금 좀 순서상 좀 밀려 있는 경우 그 질문들은 저희가 추후에 뭐 블로그나 기타 채널을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부나 종료하기 전에 좀 짧은 설문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유튜브 컨텐츠 이제 첫 번째 시작이지만 향후 더 다양한 주제 컨텐츠로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하고 더 나은 퀄리티로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니즈가 있다 보니까 짧은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Q&A 세션에서도 아마 뭐 별도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뭐 기능 비교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요청하신 그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웨비나 뭐 말미에 잠깐 뭐 짧게 설문에 짧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좀 참조해가지고 좀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추후 블로그나 이런 뭐 기타 채널에 게시는 하겠지만 바로 좀 직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정보 남겨주시면 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이 코드는 좀 잠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QR코드는 다 스캔하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오늘 준비한 유트랙 웨비나 세션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 웨비나 그 보시면서 지금 더 궁금했는데 차마 뭐 남기지 못한 질문들이나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이제 유트랙 실제 데모 세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총파인 당구소프트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옆에 제프레임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뭐 소식이나 유트랙을 포함한 다양한 소식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좀 잘 참석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